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자, 이제 이론적 배경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계약 사상과 관련된 건데요. 사회계약은 경호기관이 왜 그런 명령 강제를 할 수 있느냐 이런 내용을 설명하기 위한 겁니다. 이제 국가의 태동이 바로 사회계약 때문이다 하는 건데요. 사회계약서 틀린 것은 뭐냐라고 물어봤는데요. 홉스는 전면적 양도 맞고요. 이게 답인데 자유권 포기는 홉스입니다. 홉스는 어떻게 봤냐면 국가 이전 상태를 만인의 투쟁 상태로 봤습니다. 그래서 늑대의 세계를 비유를 했는데 늑대는 늑대 왕이 뽑히면 절대 복종을 하는 거예요. 그럼 거기에 저항을 하지 못하도록 절대 복종을 하는 거죠. 그래서 국민이 전면적으로 바로 군주에게 다 늑대의 왕에게 모든 걸 맡기듯이 자유를 포기하고 다 맡기게 되면 여기에 다 알아서 해줄 것이다. 절대 복종을 강조했는데 로크는 그렇지 않아요. 자유권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자유권을 일부 양도하는 거죠. 법에 의해서. 근데 그 양도 범위를 넘어서 국가에서 국민을 자유를 제한하게 되면 저항을 할 수 있도록, 예를 들면 4.19처럼요. 이렇게 로크이기 때문에 틀렸고요. 로크는 그래서 혁명권은 저항권이라고 하는 거고요. 이 자유권을 위임의 범위를 넘어섰을 때는 저항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렇게 했죠. 홉스는 그렇지 않죠. 로크는 이렇게 일부 양도를 주장을 했습니다. 답은 2번이네요. 다음 문제 보시겠습니다. 자, 로크 사회계약론에 의할 때 사회계약서 이전은 최초 자연 상태. 이거는 이제 뭐냐면 이제 국가 이전 상태라고 하는데 타당하지 않는 거. 인간은 자기가 원하는 모든 걸 할 수 있다. 이게 이제 잘못됐어요. 그러니까 로크는 뭐냐면 모든 걸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자연법, 즉 자연 질서의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다고 했죠. 자연법 한계를 받는다 했는데 인간은 자기가 원하는 결정하고 추구할 자유는 갖고 있지만 안전이 결여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자연법에 이렇게 규제를 받죠. 인간은 개인의 행동에 대한 자연법의 제약을 받아요. 근데 자연법은 명확하지가 않잖아요. 예를 들면 뭐 평등해야 된다. 근데 뭐 인간은 존엄하다. 뭐 이런 내용인데 이러한 제약을 받는다. 인간은 자기 보호 권리를 갖고 있다. 그래서 자위권을 발동할 수밖에 없어요. 이제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엉망이 되는 거죠. 그래서 국가를 이렇게 위임을 하고 그럼 국가에서 재판관도 만들고 경찰도 이렇게 세우고 경호기관도 두는 거죠. 국가기관을 둬서 거기에 대한 자유를 제한해가는 이런 내용이죠. 답은 1번입니다. 다음 문제 넘어갈까요? 마슬로우의 인간욕구 5단계인데 상위부터 이렇게 해라라고 했는데 첫 번째는 자아실현 욕구예요. 자아실현 욕구. 두 번째가 존경 욕구인데 이게 답이네요. 자아실현 욕구, 그리고 존경 욕구, 그다음에 애정 욕구. 애정 욕구는 이제 사회적 욕구라고도 하죠. 사회적 욕구, 안전 욕구, 생리적 욕구 이렇게 가요. 점점 이렇게 이제 발전한다고 봤는데 생리적 욕구는 의식주와 관련된 것처럼요. 자기의 본능대로 이렇게 하는 이런 부분이고 안전 욕구로는 이제 미래에 대한 불안을 해소해 주려는 거죠. 안전, 뭐 장비의 안전이랄지 이런 부분도 있겠지만 연금이랄지 그리고 또한 뭐 신분 보장, 정리의 보장도 이게 안전 욕구요. 사회적 욕구는 애정 욕구요. 관계와 관련된 거죠. 인간관계의 개선이랄지 인간관계 속에서 고충이 있을 때 고충 상담한다지 이런 거고요. 존경 욕구, 자기 존경 욕구 이거는 이제 뭐냐면 뭔가 인정을 받고 싶은 욕구예요. 뭐 포상을 해주거나 또는 위임을 참여를 시켜주고 이렇게 함으로써 스스로 이렇게 자아 존중감을 일으키게 하는 이런 거고요. 자아실현 욕구는 뭐냐면 이제 공동체와 관련된 건데 이거는 어떤 평등과 관련된 거예요. 그리고 공공단체. 단체를 활용한 이런 것들이 자아실현 욕구라고 봤어요. 그래서 매슬로우는 생리 욕구, 안전 욕구, 애정 욕구, 존경 욕구, 자아실현 욕구 이렇게 단계별로 이렇게 올라간다. 자, 그러면 그러한 욕구를 충족시켜주면은 사기가 높아져서 더 열심히 하게 될 것이다. 자, 그러면 효율성이 높아질 것이다라고 하는 인간관계론을 주장한 사람입니다. 답은 4번입니다. 다음 문제 보시죠. 매슬로우 5단계의 존경 욕구를 물어봤는데요. 이게 답이네요. 이건 애정 욕구예요. 인간관계 개선은 애정 욕구. 애정 욕구는 인간관계 개선 그리고 고충 상담 이런 거고요. 그러니까 참여 확대, 포상, 이제 위임이랄지 그리고 또 제한이랄지 이런 것들이 바로 존경 욕구라고 이렇게 말을 했는데 거기에 이제 참여를 시켜주거나 그 다음에 위임을 해서 스스로 알아서 하게 하거나 제한을 할 수 있도록 해주거나 또는 포상을 통해 가지고 인정을 해주는 거죠. 그러면 사회가 높아질 것이다 이렇게 주장한 거고요. 인간관계 개선이나 고충 상담의 경우는 애정 욕구 또는 사회적 욕구라고 해서 세 번째죠. 존경 욕구는 네 번째고요. 다음 문제 보시겠습니다. 자, 매슬로우가 주장하는 인간 욕구 5단계 맞는 걸 골라라라고 했는데 신분보장 연금은 안전 욕구예요. 안전 욕구. 그 다음에 제한 포상은 존경 욕구죠.
존경 욕구, 자기 존경 욕구. 사회적 욕구, 이게 답이네요. 인간관계 개선이나 고충 상담 이런 거고요. 적정 보수나 휴양 정도는 생리적 욕구 이렇게 말했어요. 자기 실현 욕구는 뭐냐면 공무원 단체를 활용한달지 이런 이제 공동체를 생각하는 게 자기 실현 욕구입니다. 적정 보수랄지 휴양 제도는 생리적 욕구죠. 생리적 욕구, 안전 욕구, 그리고 사회적 욕구 또는 애정 욕구, 존경 욕구, 자아 실현 욕구 이렇게 발전한다고 봤습니다. 매슬로우는요. 그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이어집니다. 매슬로우 5단계 기본 욕구로 틀린 건 뭐냐? 생리적 욕구는 의식주 건강에 대한 것으로 적정 보수 휴양제도. 그렇죠. 보수나 휴양제도는 생리적 욕구와 관련이 있죠. 안전 욕구는 현재 장래의 신분이나 생활에 대한 불안을 해소하는 거예요. 신분 보장이랄지 연금. 저는 신분 보장은 정년이 보장이 되는 거죠. 이걸 안전 욕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규직을 그렇게 이제 선호하는 것이죠. 사회적 욕구는 동료, 상사, 조직 전체에 대한 친근감, 귀속감을 충족시켜주는 것으로서 참여나 포상. 이거는 이제 존경 욕구죠. 존경 욕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존경 욕구, 참여나 포상 이런 것들은 존경 욕구라고 볼 수 있고요. 사회적 욕구는 인간관계 개선, 고충 상담 이런 거죠. 자아 실현 욕구는요, 장래의 자기 발전, 자기 완성과 관련된 것으로서요. 합리적인 승진, 뭔가 합리적이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공무원 단체를 활용하는, 혼자만이 아니라 전체, 같이 공동체가 서야 된다는 내용이 자아 실현 욕구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답은 3번인데요. 이렇게 존경 욕구와 사회적 욕구를 비교하는 문제였습니다. 다음 문제 보시죠. 민간 경비로는 이론이 아닌 걸 골라라고 했는데 쭉 보니까 이거네요. 이게 수익자 부담 원칙입니다. 경제 환원론이라는 것은 뭐냐면 실업자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실업자들에게 이렇게 이렇게 돈을 줌으로써 경비업체에 이렇게 경제가 성장한다라고 하는 내용이고요. 이익 집단 이론이라는 것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민간 경비업을 한다라고. 공동화라는 건 뭐냐면 공백이 생겨요. 공경비에 공백이 생기게 되고 그거를 이제 민간 경비에 메운다라는 거고요. 수익자 부담 원칙은 자기가 이익을 받았기 때문에 그 이익만큼 바로 거기에 경비에 대해 들어가는 비용도 부담해야 된다. 이런 내용이죠. 이게 민간 경비 이론입니다. 공급자 부담 원칙이 아니라요. 수익자 부담 원칙입니다. 다음 문제 보시죠. 민간 경비가 발달하게 된 배경이 아닌 거 물어봤는데 이게 답이냐. 공공재로 보게 된다면 공경비죠. 공경비가 주로 해야 된다는 것이고, 민간 경비는 경제 환원 이론이다. 이렇게 실업자가 있기 때문에 이제 거기에 대해서 민간 경비가 발달한 거다. 수익자가 수익을 받았으니까 당연히 이익 받은 만큼 너가 경비를 써야지. 예를 들면 프로 야구다. 그러면 자기들이 이익을 취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경비도 너희들이 부담해야 된다. 이익 집단 이론이라는 것도 당연히 자기 이익을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경비원들을 채용한다 할지 이렇게 이루어져야 된다 하는 것이죠. 치안 공공재 원칙이라는 것은 치안, 범죄 예방은 공경비가 담당해야 한다는 이론이죠. 답은 2번이었습니다. 다음 문제 보시죠. 민간경비 이론 중 이익 집단 이론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라고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민간경비는 더욱 많은 손해를 막아준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익 집단은 이익을 위해서 민간경비를 지금 이제 비용을 지불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더 큰 손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손해를 막기 위해서 경비원을 두는 거죠. 경비원한테 비용을 줘요. 그렇지만 거기에 더 큰 이익을 얻는 거죠. 손해 방지 차원에서. 민간경비는 집단적 이익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그렇죠. 이익을 실현시키려면 민간경비가 발달한 거다. 민간경비는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거다. 그렇죠. 경비업의 발전 원인에 범죄의 증가를 저린다. 이거 아니죠. 이거는 범죄의 증가하기 때문에 공경비가 담당하는 곳이 비어버려요. 이거를 공동화, 비어버린다는 거죠. 공동화 이론입니다. 이거는 이익 집단 이론이 아니라 공동화 이론. 범죄가 증가하니까 결국 공경비가 담당할 수 없는 영역이 생기게 되는, 공백이 생기게 되고 그 공백을 민간경비가 메운다라고 하는 내용이죠. 자, 다음 문제 보시죠. 자, 우리나라 이제 경호제도 발달 내용입니다. 이제 꼭 몇 문제 출제가 되고 있는데 잘 봐야 되는데, 이거는 이제 그 연결시키는 문제로 내고 있기 때문에 이제 이게 구서당 10조는 신라죠. 신라. 구서당 10조는 신라. 그럼 겸사복 충의위는 조선시대예요. 조선시대. 태종, 세종 이러거든요. 조선시대, 이거 맞네. 정조 때 수기소 장용이가 있었거든요. 다음 무의소 무의영은요, 갑오경장 이전. 갑오경장이 1894년이거든요. 1894년 이전에 고종 때 무의소 무의영이 있었어요. 그러면 이거는 갑오경장 이후라고 하면 안 되죠. 한말 초기라고 가야 되겠죠. 정조 때 수기소 장용이가 있었다 하는 내용이고요. 겸사복, 이건 태종, 충의위는 세종 이러거든요. 답은 3번입니다. 다음 문제 보시죠.
신라시대 왕과 관련된 걸로 이제 맞는 것은 뭐냐라고 했는데, 신라시대는 이제 시위부가 맞아요. 그러니까 성중에만은 이제 고려시대 경호기관이고요. 대모달은 고구려죠. 고구려. 그리고 말객도 고구려입니다. 대모달과 말객은 고구려. 시위부, 구서당 십정, 이게 신라고요. 성중에만은 고려시대에 담당했던 이렇게 경호기관입니다. 답은 4번이죠. 다음 문제 보시죠. 고려시대가 아닌 걸 물어봤어요. 고려시대 2군 6기가 있었고요. 삼별초가 있었죠. 무신정권 시기에. 이게 답이에요. 내금위는 조선시대죠. 조선 태종 때 있었던 거고요. 순군만으로 원나라 지배시기이기 때문에 고려시대가 맞습니다. 2군 6기 삼별초, 순군만후부. 나중에 순군만후부는 이제 조선시대 의금부로 계층이 되어 있는데, 순군만후부는 고려시대가 맞습니다. 그러니까 순마소가 변해가 순군만후부가 되는데, 2군 6기. 금오이도 있고 그랬죠. 여기 삼별초 맞습니다. 답은 3번의 내금위는 조선시대입니다. 다음 문제 보시죠. 고려시대가 아닌 걸 물어봤어요. 내시위, 순마소, 서평 이렇게 되는데, 내시위죠. 내시위는 태종 때, 약간 내금위, 내시위 이렇게 가는데, 이게 조선시대입니다. 조선 태종 때 있었던 거고요. 또 순마소는 나중에 순군만으로 바뀌게 되는데, 이게 이제 원나라 지배받은 경우로 고려시대고요. 내순검군도 이제 고려시대입니다. 고려시대, 고려초죠. 사평순위부는 공민왕 때, 고려 말이기라고 볼 수 있겠죠. 공민왕 때 이렇게 있었던 거거든요. 순마소, 내순검군, 사평순위부, 이거는 고려시대인데, 내시위, 내금위는 이제 사극에 많이 나오죠. 조선시대입니다. 답은 1번입니다. 다음 문제 보실까요? 다음 중 우리나라 최초 전문 민간경호기관이에요. 전문. 이게 민간경호기관은 신라시대에 나왔지만, 전문은 고려시대입니다. 전문. 이거는 이제 무신정권기에 나온 거거든요. 고려 무신정권 때, 이때 이제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도방, 정방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게 이제 고려시대입니다. 그냥 민간경호기관은 삼국시대에 있었지만은, 전문 민간경호기관은 고려시대,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보실까요? 고려시대 기관은 어떤 거냐 했는데, 이건 이제 고구려죠. 고구려. 그리고 오방 백제입니다. 백제. 여기는 달솔, 여기에 이제 방령이 있었는데, 이게 신라죠. 시위부, 금군. 물론 이제 조선시대도 금군이 있는데, 신라시대라고요. 이게 답이죠. 성중에만. 고려시대 때 있었던 기관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경호기관이죠. 다음 이제 넘어갈까요? 고려 무신집권기의 신변보기관에서 최초 전문 민간경호기관이라고 했는데, 주로 문인을 구성하는 게 이게 답이에요. 여기 이제 도방은 무인이죠. 무신. 아무튼 무도를 잘하는 사람들이 이제 했던 거고요. 이건 이제 고려를 물어봤잖아요. 이때 이제 호위청은 조선시대거든요. 광해군은 인조이죠. 인조 때 있었던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의흥친군부는 그 이성계, 태조 이성계죠. 조선 태조 때 있었던 겁니다. 태조 이성계 때 있었던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고려 무신정권기의 문인은 서방, 그리고 무인으로 하는 게 이제 도방, 그리고 호위청하고 승군 이렇게 의흥친군위는 조선시대, 이렇게 됩니다. 다음 문제 보실까요? 조선 후기로 옳지 않은 걸 물어봤는데, 호위청은 인조반정 후에 만들어진 겁니다. 호위 맞고요. 인조반정 후에. 금군은 이제 신라시대에 있었는데 조선시대에 있는데, 국왕은 친위군이 별시위, 겸사복, 충의위. 이게 이제 그 태종 때, 세종 때 있었던 건데, 분리하는 것이 아니라 통합한 거예요. 통합해갖고 만든 게 이제 금군입니다. 수기소는 이제 정조 때 맞고요. 장룡이 왕 호위를 담당하는 정조 때 수기소와 장룡이가 있었다. 답은 2번이죠. 금군은, 조선시대 금군은 통합한 거예요. 별시위, 겸사복, 충의위를 통합해가지고 만든 경호기관입니다. 답은 2번이고요. 조선시대 경호기관이 아닌 건 이제 물어봤는데, 이게 답이죠. 도방은 무신정권기잖아요. 이제 고려죠, 고려 무신정권기고요. 내금위, 태종 때, 겸사복, 그 다음에 호위청. 이거 전부 다 바로 조선시대와 이제 관련되어 있습니다. 이제 인조 때죠, 인조 때. 그리고 이건 이제 둘 다 태종 때입니다. 태종. 내금위, 겸사복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답은 3번이죠. 자, 다음 문제 보실까요? 조선시대 경호기관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거예요. 공시를 수기를 하는 성중에만. 성중은 고려죠, 고려.
고려를 넣죠. 특수부대 고려시대의 특수부대 경호기관이에요. 그 다음에 별시위, 내금위, 내시위 왕이 담당했다. 그렇죠. 이게 이제 태종, 세종, 태종 때 있었던 거. 나중에 이제 금군으로 바뀐다고 그랬잖아요. 호위청, 인조 때인데 국왕 호위 의무를 담당했다. 그렇고 국왕의 친위군으로서 금군을 두어 군사력을 담당했다. 그렇죠. 이게 이제 이거를 합해서 금군을 두었다라고 했죠. 답은 1번입니다. 성중에만은 고려시대입니다. 지금 어디에 무슨 기관이냐 이렇게 물어보죠. 다음 문제 보시겠습니다. 조선시대에 담당하던 기관이 아닌 걸 물어봤어요. 1번이죠. 순국마루부는 고려시대죠. 고려시대. 내금이 겸사복. 이거는 태종, 호위청은 인조 이렇게 되니까요. 답은 1번입니다. 다음 문제 보실까요? 이렇게 간단하게 뭐 언제냐라고 하는 그런 내용을 물어보기 때문에 이런 한국 경호 역사 이런 것들은 언제 어느 시대에 뭐가 있었냐 이거를 좀 아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 최초 민간 경호기관이에요. 그래서 전문이 아니라 민간 경호기관 탄생한 시기가 이렇게 최초 전담 대통령 경호기관인데 이제 이게 민간 경호는 통일신라예요. 통일신라 시대에 있었고 전문은 고려시대겠죠. 전담 담당하는 것은 1949년 이제 그 정부 수립하고 경무대 경찰서거든요. 경무대 경찰서에서 전담 대통령 경호기관을 담당을 했어요. 자, 그러면 1번이 이 답이죠. 통일신라가 민간 경호기관 최초. 그리고 전담 대통령 경호는 경무대 경찰서 1949년. 우리 49년도 알아야 돼요. 1949년 이렇게 가는 거 알아두시고 전문 민간 경호 경우에는 고려 시대였죠. 무신정복이. 다음 문제 보시겠습니다. 구한말 경호기관이 아닌 것은 무엇인가 라고 물어봤는데 보니까 내금이죠. 이건 태종 때잖아요. 태종 때고 나머지는 다 고종 때예요. 고종. 전부 다 고종 때. 그러니까 구한말에 무의소, 무의영, 친위대 다 고종 때입니다. 고종 때. 이게 무의소는 이제 고종 11년에 있었던 거고요. 무의영은 이제 뭐 이거는 18년, 그다음에 32년 이때 있었던 거거든요. 아무튼 다 고종 때 있었던 겁니다. 무의소, 무의영, 친위대. 그리고 내금위는 태종 때 있었으니까 이거는 조선 초죠. 답은 3번입니다. 자, 다음 문제 보실까요? 대한민국이 이제 수립 이후 이제 이쪽이 또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최초 경호기관이라는 경호라는 용어를 썼다. 이게 경무대 경찰서예요. 그리고 최초 대통령에 대한 이제 전담 경호를 담당했던 게 경무대 경찰서였죠. 경무대 경찰서 1949년. 그래서 경무대 경찰서입니다. 답은 1번이 되겠죠. 여기 청와대 경찰관 파견대가 이제 그 다음에 나오게 되죠. 자, 그다음 넘어가 볼까요? 이 내용은 이어지니까요. 자, 그 다음 보면 대한민국 수립 이후에 경호제도 변칙입니다. 옳지 않은 것은 뭐냐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1949년에 경무대 경찰서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여기 아니고요. 이게 창덕궁이에요. 창덕궁. 이게 미군정기에 있었던 창덕궁 경찰대가 있었는데 이걸 폐지하고 경무대 경찰서를 만든 거고요. 그 다음에 1960년에는 이제 청와대 경찰관 파견대가 대통령 경호를 담당을 했습니다. 이거는 이제 이승만 대통령이 하야하고 나온 거죠. 청와대 경찰관 파견대. 그러다가 이제 박정희 대통령으로 넘어가죠. 군사혁명위원회가 국가재건 최고회의로 발족하면서 국가재건 최고회의 의장 경호대가 있습니다. 국가재건 최고회의 의장 경호대에서 임시로 개편됐다가 1963년에 이제 대통령 경호실로 이제 출발하죠. 나중에 이제 경호처로 바뀌었다 또 경호실로 갔다. 지금 이제 경호처로 또 다시 왔죠. 창덕궁 경찰서에서 경무대 경찰서, 그리고 청와대 경찰관 파견대, 그 다음에 1년 뒤에 국가재건 최고회의 의장 경호대, 그 다음에 2년 뒤에 1963년에 대통령 경호실 이렇게 이어집니다. 답은 1번이죠. 자, 다음 문제 보실까요? 여기 보면 이제 변천을 물어봤어요. 보면은 일단 경무대 경찰서가 먼저죠. 경무대 경찰서가 이제 먼저니까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청와대 경찰관 파견대가 나오고요. 그리고 이제 국가재건 최고회의 의장인데 이게 답이네요. 이게 1949년, 그리고 1960년, 1961년, 1963년 이렇게 되잖아요. 경무대 경찰서. 그 전에는 창덕궁 경찰대가 있었고요. 경무대 경찰서, 청와대 경찰관 파견대, 국가재건 최고회의 의장 경호대, 그리고 대통령 경호실 이렇게 이어지니까 순서를 물어보는 문제 기억하십시오. 다음 문제 보시죠. 대한민국 근대 이후 경호제도 이제 옳은 것은 무엇인가라고 문제 물어봤어요. 창덕궁 경찰서가 폐지되고 경무대 경찰이 신설되었죠. 대통령과 그 가족,
대통령 당선된 자와 전직 대통령과 가족이 틀렸어요. 이거는 이 당시에는 안 들어가요. 나중에 이제 당선이 확정된 자를 전직 대통령은 별도로 만들어지거든요. 전직 대통령 예우법에 의해서 1969년 도입되죠. 처음에 경무대 경찰서에서는 대통령과 그 가족을 담당을 했지 당선 그다음에 전직 대통령 이런 게 아니었고요. 대통령 중심제에서 의원 내각 책임제로 바뀐 해는 60년이죠. 1960년인데 그러면 경무대 이제 경찰서에서 이제 담당했다라고 돼 있는데 이건 이제 내각 책임제로 바뀌게 된 거잖아요. 그럼 이건 아니죠. 이거 없어지고 뭐가 청와대 경찰관 파견대가 담당하잖아요. 청와대 경찰관 파견대 60년이니까 이거는 이제 49년이고요. 그다음 대통령 경호실 출범이죠. 1963년에 최초로 경호라는 아니죠. 최초로 경호는 이게 아니고 이거죠. 경무대 경찰서죠. 경무대 경찰서. 군사혁명위원회가 국가적인 체계로 발족하면서 국가적인 체계의 의장대가 인시로 편성된 중앙정보부 그렇죠. 이게 중앙정보부로 예속되었죠. 중앙정보부.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중앙정보부가 굉장히 권력을 많이 행사했죠. 다시 정리해 보면 정무대 경찰서에서는 전직 대통령까지 담당하지는 않았다. 자, 그리고 60년대에 와서 청와대 경찰관 파견대로 바뀌었고, 그리고 최초 경호라는 건 경무대 경찰서에서 썼다라고 하는 정도 보시면 되겠죠. 자, 4번이 답이었습니다. 다음 문제 보시죠. 자, 한국의 경호 역사입니다. 틀린 것은 무엇인가? 신라시대 시위부가 있었죠. 공성의 수기와 왕실 세력의 행차 호위를 담당했고요. 시위부 소속 금군이 있었는데 모반 반란 평정한 임무를 담당했어요. 맞습니다. 고려시대 마별초는 묘청은안을 계기로 이게 아니고 이게 마별초는 언제예요? 이게 이제 담당했던 것이 무신정권기잖아요. 이게 최씨 무신정권기, 최씨 무신정권기입니다. 를 계기로 만든 것이기 때문에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조선시대에 호위청이 있어요. 호위청 인조반정대죠. 서인들을 그 사이에 동원되었던 군사인데요. 해치되지 않고 있다가 영모 사건을 계기로 왕의 동일로도 설치를 했는데 이게 이제 경호기관으로 된 거죠. 정부수립 이후 경무대 경찰서에 최초로 경무라는 용어를 썼잖아요. 1949년 창덕군 경찰서를 폐지하고 그렇죠. 그리고 경무대 경찰 신설됐고 그리고 경무대 경찰서 관할 구역이 이렇게 종로경찰서 관할인 중앙청 경무대 군에 이런 걸로 봤다. 최초 경호라는 용어를 썼다라고 했죠. 1949년에 썼던 것이죠. 이렇게 섞어서 썼습니다. 마별천은 최신 무신정권기에 있었다라고 하는 내용. 자, 그다음 넘어가실까요? 자, 한국 경호제도 발달 과정 옳지 않은 건 뭐냐? 1949년 왕국을 관하던 경무대 경찰서가 폐지되고 그렇지 않죠. 창덕군 경찰서는 오히려 창덕군 경찰서하고 이게 바뀌어야 되죠. 창덕군 경찰서가 폐지되고 경무대 경찰서를 신설한 거죠. 1949년에. 그 다음에 1960년 이공화국 수립되면서 이승만 대통령 하야하고요. 서울시 경찰국 경비과에 청와대 경찰관 파견대가 담당을 했다고 그랬죠. 이 경무대 경찰서는 1949년이고요. 63년 경호실법이 만들어져요. 대통령 경호실을 출범시켰고요. 맞고요. 2010년 경호처는 기획실, 경호본부, 안전본부, 지원본부, 안전교육원 이렇게 편성이 되죠. 그래서 경호처로 바뀌었다가 다시 경호실로 바뀌었다가 박근혜 전 대통령 시절에 경호실로 다시 바뀌었죠. 문재인 대통령 시절에 다시 또 경호처로 복귀가 됐어요. 답은 1번입니다. 자, 그 다음 문제 보실까요? 다음 설명 틀린 것은 경호 유형 중 공식, 비공식, 약식은 수준에 따른 게 아니라 이게 성격에 따른 거죠. 성공, 비약이잖아요. 공식, 비공식, 약식, 성공, 비약, 성공, 비약.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경호를 최초로 담당한 경무대 경찰서. 그렇죠. 정부 수립이 1948년이잖아요. 그러니까 1949년이니까 경무대 경찰서 맞죠. 그 전에 창덕군 경찰서를 폐지하고요. 경찰력 공백을 민간 경비가 보완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공동화 이론. 그렇죠. 이렇게 범죄가 증가하니까 공백이 생겨버려요. 여기에 공동할 때 이게 비일공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공백이 생기게 되면 메운다는 내용이거든요. 고대 백제의 시대에 수행하였던 육자평, 위사자평이 이걸 담당했어요. 군사조직 위사자평. 이게 육좌평이거든요. 내신, 내두, 내법, 위사, 조정, 병관자평 이렇게 6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군사를 담당한 위사자평이에요. 5부가 이제 수도에 있었고 이게 담당했죠. 지방인 5방을 뒀거든요. 이게 이제 백제의 경호기관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 당시에는 미분화 상태이기 때문에 경호와 경찰 이제 같이 이루어졌죠. 답은 1번입니다. 성격에 따라서 공식, 비공식, 약식 이렇게 구분하죠. 다음 문제 보시죠.
다음 중 경호학에 대해서 내용으로 볼 수 없는 것은 뭐로서요? 경호학은 법학, 행정학, 경찰학, 사회학 이게 다 관련성이 있고요. 이 경호학은 규범 연구 초점이 두고 있고 복잡 다양한 경호 현상도 연구 대상이 되죠. 그러니까 규범뿐만 아니라 이게 현상도 당연히 연구 대상이 되고요. 경호학은 경호법 해석학적 기본이고 경호학은 경호 규범 구현을 통한 대상, 기관, 제도 다 연구 대상이고 앞으로 이제 하나씩 보게 됩니다. 답은 2번입니다. 간단한 문제였네요. 자, 다음 문제 보시겠습니다. 이제 경호 조직으로 왔어요. 이제 경호 조직. 우리가 경호 조직, 경호 작용, 경호 환경 이렇게 이제 이어지는데요. 경호 조직. 경호 조직 특성이 아닌 건 경호 조직은 기동성이 있어야 되고요. 계층성, 그죠? 상명하복 관계, 대규모성, 개방성이 아니라 폐쇄성이에요. 경호 조직은 폐쇄성이죠. 그래서 계급 구조로 되어 있어서 이 폐쇄성을 특징으로 합니다. 그 외에도 전문성이라는 특징이 있죠. 자, 그다음 넘어가실까요? 경호 조직의 특성으로 보기 어려운 거 전문성 맞죠? 경호 조직은 통합성, 그다음에 이제 개방성 아니죠? 이게 폐쇄성이죠. 폐쇄성 헷갈리면 안 돼요. 폐쇄성이다. 그리고 기동성 이런 것들이 이제 특징이죠. 그리고 대규모성이 있죠. 그다음 넘어가실까요? 폐쇄성 많이 내죠. 경호 조직 운영 옳은 것은 경호 조직은 모든 동원 요소가 최상의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수직적 구조여야죠. 수직적 구조야죠. 틀렸죠. 경호 조직은 단위 조직, 권한과 책임이 목적 달성에 다 기여할 수 있도록 이게 통합되어야 된다 하고 있는데 경호 조직 자체가 다 통합되면 안 되죠. 여기에 분화돼야 되죠. 전문화돼야 돼요. 이 경호 조직을 다 통합을 하면 안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조직 단일화할지 이런 것들은 분화돼야 됩니다. 경호 조직 권위는 권력의 힘에 의존에 대해서 탈피해서 경호 전문성을 찾아야 한다. 그렇죠? 이제 그리고 경호 조직은 대규모성이죠. 대규모성이기 때문에 경호 조직을 함부로 축소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과거보다는 더 늘어나고 있죠. 경호 조직은 수직적인 계층성을 특징으로 합니다. 그리고 전문성, 분화되어야 되고요. 그리고 권력 힘에 의하지 않고 전문성이라는 특징을 갖고 대규모성이라는 특징을 갖고 있죠. 이렇게 풀어서 출제를 했습니다. 답은 3번이네요. 다음 문제 보시겠습니다. 이 경호 조직 특성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본질적으로 보완성이 높게 되면 폐쇄적, 그렇죠. 개방성이 아니라 폐쇄성, 전문성이 기초를 두고 그리고 계층성의 특징이 있고요. 개인 단위가 아니죠. 이건 기관 단위로 이루어져야 되죠. 당연히 기관 단위, 즉 대규모성을 내용으로 하기 때문에 이거는 개인 단위로 하는 것이 아니라 기관 단위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답은 4번이죠. 좀 간단해요. 이쪽 특성의 경우에 좀 쉽게 나옵니다. 다음 보시면 다음 경호 조직에 관해서 틀린 것은 경호 조직은 본질적으로 보완성, 폐쇄적이다. 그리고 하향적 명령 조직 구조로 이루어지죠. 그렇죠? 계층성으로 이루어지고요. 전문화에 밀접한 이제 경호 조직 전문성은 그렇죠? 그다음에 개인적 활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부대 활동으로 그렇죠? 부대 단위 활동으로 이루어집니다. 또는 부대는 기관으로 말을 하죠. 이제 기관 단위 활동 또는 부대 단위 활동 이렇게 되기 때문에 답은 4번이 되겠죠. 다음 문제 보실까요? 경호 조직 특성 계속 이어집니다. 현대사회는 고도의 의동성을 띠고 있다. 기동성, 그죠? 기동성이라는 특징을 갖고 있고요. 경호 조직 성공적인 임무 수행을 위해서 조직 경호 입법의 공개 등의 개방성을 가져야 한다. 근데 공개가 아니고 비공개로 들어가야 되죠. 비공개로 들어가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개방성이 아니라 이게 폐쇄성이죠. 개방성도 아니죠. 이게 폐쇄성이죠. 폐쇄성. 비공개 등 폐쇄성을 특징으로 한다. 이렇게 해야 되죠. 그 다음 경호 조직은 통일적인 계층 형식으로 이루어져야 돼요. 이제 계층성으로 이루어지고요. 상명하복 관계 이루어지고 이게 전문성이라는 특징을 갖고 있고 대규모성화라는 계속 나오죠. 기동성, 그 다음에 폐쇄성, 계층성, 그 다음에 전문성, 대규모성 이렇게 경호 조직에 관해서 이제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 보실까요? 경호 조직 대규모와 원인과 거리가 먼 거 이렇게 물어봤어요. 정치 체제의 변화가 되니까 대규모가 되고요. 다양하다 보니까 대규모가 되죠. 위에 조직이 전문화되다 보니까 대규모가 되는데 이게 답입니다. 경호 조직이 통합 활동이라고 해서 반드시 대규모로 이루어지진 않죠. 통합 활동이 대규모와 원인은 아닙니다. 통합한다고 해가지고 이거는 원인은 아닙니다. 답은 4번이 되겠죠. 오히려 통합하는 대규모를 저해할 수 있죠.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경호 조직의 이게 특성에 관한 내용으로 다음 중 틀린 것은 무엇인가라고 물어봅니다. 경호 행사를 직접 담당하는 경호기관 조직은 다른 조직에 비해 계층성을 강조하고 있죠. 그죠? 경호 조직의 전문화와 그죠? 전문화, 과학적 관리 기법, 경호 조직 관리 전문가 채용, 양성 갖고 있고 비공개, 폐쇄성 특징을 하고 있으며 정책의 변화, 역사 사건 때문에 점차 소규모가 아니라
대규모화죠. 대규모화. 뭐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다음 문제 보시겠습니다. 이제 경호 조직의 이제 특성이 이어집니다. 이제 올바른 건데 경호 조직은 계층성, 전문성, 폐쇄성, 기동성이 아니죠. 계속 내죠. 이렇게 폐쇄성을 특징으로 한다고 그랬고, 이게 기동성은 맞죠? 대규모성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게 맞네요. 이게 맞죠. 그래서 기동성은 맞죠. 기동성. 개방성이 아니죠. 경호 조직은 명령, 복종, 지음으로 역할 체계가 분화되다. 아니죠. 그러니까 이거는 역할은 통합돼야 돼요. 이게 계층과 관련해서. 근데 여기에 기관이 분화되어야 된다고 했고요. 경호적인 성격상 기관 단위로 이루어지지 않고, 아니죠. 기관 단위로 이루어져야 되고요. 모든 사람은 손을 주의해서 관찰해야 돼. 흉기 소지하고 있다고 가정하에 대비책을 강구해야 된다. 이거는 경호 조직의 특성은 아니에요. 경호 조직의 특성은 아니고요. 이거는 활동 수칙이죠. 임무 수행 요령. 아무튼 이 요령, 임무 수행 요령 또는 수칙 이런 것이지 특성은 아니죠. 경호 조직의 특성, 내용이 틀린 건 아니고요. 맞지만 특성은 아니어서 답이 1번이 됩니다. 자, 다음 문제 보시겠습니다. 이 경호 조직은 이제 구성 원리로 이어집니다. 기본 원칙과 거리가 먼 건데 지휘 단일, 그렇죠? 지휘관 한 명이어야 되고 협력성, 체계 통일성은 맞는데 다양성이 아니죠. 경호 조직 자체가 경호 조직 단일성 원칙이죠. 경호 조직이 단일한 명령 복종 체계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다음 문제 보실까요? 다음과 원칙과 관련된 게 뭐냐? 지휘 통제 이원화로 해서 발생된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서 명령과 지휘 체제가 반드시 이렇게 지휘가 통일돼야 되는데 이게 단일성이죠. 이게 지휘관 단일성 원칙이라고 그래요. 지휘관 단일성 원칙이죠. 이 계층성이라는 게 이제 통일성이고요. 이게 3번은 빠지면 안 돼요. 이게 단일성 원칙입니다. 이거는 단일성 원칙. 명령 복종 체제가 하나의 계통으로 이루어져야 된다. 이게 단일성과 관련된 원칙이기 때문에 통일성으로 이렇게 빠지면 안 됩니다. 자, 그다음 문제 보실까요? 경호 임무 수행 중 긴급 사태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지휘 명령 체제가 아무튼 신속하게 대처해야 돼. 이게 지휘관 단위죠. 이렇게 지휘관이 여러 명이면 어떻게 됩니까? 배가 산으로 간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하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지휘관 단일성 원칙입니다. 자, 그다음 뭐 간단하니까 그다음에 이제 미국 케네디 대통령이요. 이제 63년에 암살당했잖아요. 오스왈드 원거리 저격으로 암살당했는데 이게 이제 그 케네디 대통령이 앞에 있는 경호원을 다른 곳으로 가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지휘관 말을 들었어야 되는데 그 말 안 듣고 대통령 말을 들은 거잖아요. 이제 그러니까 이게 답이에요. 지금 근무 위치를 변경한 건 뭐냐? 지휘관 단일성 원칙이 위반이라는 거죠. 대통령 말을 받을 것이 아니라 지휘관의 명령을 들었어야 된다는 것이죠. 뭐 두뇌가 안 좋았다 뭐 이런 것은 아니고요. 답은 2번이죠. 자, 다음 문제 보시겠습니다. 일반 기업의 책임과 분업 원리와 관련된 것은 뭐냐라고 이제 물어보고 있어요. 이거는 이제 책임과 분업을 연계를 하는 거잖아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체계 통일성 원칙이에요. 서로 통일을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이게 지휘관 한 명이어야 된다라는 거고, 이건 협력성이 아닙니다. 이거는 분업 원리와 연계돼서 여기에 이제 책임과 분업을 연계하는 거죠. 이게 책임과 관련된 것은 계층, 분업은 전문 이런 부분인데 이 두 개가 연계돼야 된다. 이게 통일돼야 된다라는 것이죠. 답은 2번입니다. 그 다음 문제 보실까요? 하나의 조직이 단독으로 임무 수행에 필요한 모든 정보 활동을 수행할 수 없다는 특성과 관련되어 있는 것이 협력성이죠. 그러니까 하나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서로 협력해야 된다 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틀렸습니다. 4번이 답입니다. 그 다음 문제 보실까요? 이건 조금 더 난이도를 좀 높였죠. 옳은 것은 뭐냐 이렇게 연결했는데 하나의 경호 조직은 한 사람만이 지휘를 받아야 하는 것이 아니죠. 한 사람만은 지휘를 받아야 되죠. 지휘관 한 명이어야 되죠. 성격상 경호는 개인 단위가 아니라 기관 단위죠. 경호 조직의 비공개성, 그렇죠? 비노출 폐쇄성이 그죠? 개방성이 아니라 폐쇄성. 경호 조직은 기구 단위, 기관 단위, 권한 책임의 목적성에 기할 수 있도록 분화되어야 한다. 그렇죠? 여기에 이제 이거는 이제 기구 단위는 분화돼야 되죠. 그죠? 기관은. 경호 조직은 과거 비교해 소규모 아니요 대규모화죠. 자, 그러면 디귿 리을로 가는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이제 맞는 것 이렇게 이루어져야 되니까요.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다음 문제 보실까요? 이 경호 조직의 특성과 관련된 옳지 않은 것, 경호 지휘 단위로 원칙은 지휘관 단위로 원칙과 책임 단위로 원칙을 포함하는 개념이다 하는 내용인데, 그렇죠? 이제 기관 단위 업무 수행 의무를 하명에 의해서만 임무가 이루어진다. 여기에는 이제 명령에서 이루어져야 되고, 완벽한 경호 체제와 통일성이 확립되면 국민과 또 이 협력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이무적 수단보다 강제. 그렇지 않죠. 이무적 수단을 써야 되죠. 이 강제가 아닌 수단을 먼저 쓰고 안 될 때 강제를 써야 되겠죠. 비례 원칙에 따라서요. 네, 답은 4번이었습니다. 그 다음 문제 보실까요? 경우조직 특성 문제 이어집니다. 옳지 않은 거. 경우조직은 기구 단위, 권한 책임, 목적을 기하할 수도 통합. 아니죠. 이게 분화돼야 되잖아요. 이거는 분화돼. 여기에 어떤 명령은 통합돼야 되겠지만 기구 단위랄지 이런 권한 책임 이거는 분화시켜 전문화시켜야 됩니다. 경호 장비의 과학화 이를 지원하기 위한 자동화, 전문화 이루어져야 돼. 기동성이 이루어져야 돼. 맞고요. 일정한 관계가 이루어져 책임, 업무 분담이 이루어지고 명령 복종은 통일. 그렇습니다. 명령 복제는 통일돼야 되고 기구 단위 권한 책임은 분화돼야 되죠. 일반적으로 정부조직법은 법령주의와 공개주의를 원칙으로 따르고 있지만 경호조직은 비밀로 가고 있죠. 비공개로 한다. 맞네요. 답은 1번이네요. 자, 그 다음 문제 보실까요? 이 경호조직의 특성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뭐냐? 경호조직, 경호업무를 긴급성을 요하고 모순, 중복, 혼란을 피하기 위해서 단일성이 우선된다. 그렇죠? 이게 경호조직은 단일을 해야 됩니다. 경호조직은 기구 단위, 권한 책임에 통합되어야 된다. 아니죠. 이거는 이 기구 단위는 분화돼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기구 단위. 권한 책임은 분화돼야 돼. 명령 복종은 통합돼야 되는데 책임 업무 분담하고 명령 복종은 통일돼야 된다. 그렇죠. 임무 수행 시 비공개, 폐쇄성을 특징으로 한다. 맞죠? 자, 그다음 문제 보실까요? 경호조직 특성 틀린 거. 경호 임무 수행 시 비공개, 폐쇄성 맞고요. 기구 단위는 통합 아니죠. 똑같이 냈죠. 이거 분화시켜야 돼. 계속 내고 있죠. 이게 기구 단위는 분합해야 돼. 근데 명령 복종은 통합돼야 되겠지만, 그죠? 권한 계층을 통해서 분화된 노력을 조정 통제하는 분화 활동. 이거는 이제 통합 활동이겠죠. 이거는 이제 통합을 해야 되겠죠. 조정 통합은 통제는 통합. 그리고 기구 단위는 분화. 경호 업무 긴급성을 요하고 모순, 중복, 혼란을 피하는 단일성. 그렇죠. 지휘관만 할 수 있고 경호 성패 지휘관 책임이 된다. 그렇죠. 지휘관이 책임도 지고 당연히 명령도 이렇게 지휘관이 해야 되겠죠. 자, 그다음 문제 보실까요? 경호조직 원칙성 국민의 뿌리 개편 결합되어 있는 것은 뭐냐 하는 것인데 여기 보시면은 뿌리를 내려 국민과 결합해야 된다. 국민과 협력해야 된다 이거죠. 지휘관이 한 명해야 된다. 명령이 복종해야 된다. 기관 단위로 해야 된다는 거고 협력성 원칙이 국민과 협조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 넘어가시겠습니까? 경호조직 원칙이 아닌 건 뭐냐? 협력성 원칙, 국민과 협조. 맞죠? 체계 통일성 원칙, 업무 분담이 이루어지고 명령이 통일돼야 한다. 맞고요. 기관 단위, 지휘관, 부하 직원이 유기적으로 협력해야 된다. 그다음에 경호 지휘 다양성 원칙이라고 했는데 아니죠. 단일성 원칙이죠. 지휘 단일성 원칙이죠. 다양한 지휘 체계가 아니라 단일한 지휘 체계로 갖춰야 됩니다. 자, 그다음 문제 보실까요? 계속 이제 비슷한 유형의 문제를 많이 내고 있죠. 기관 단위 원칙인데요. 조직은 업무 성격에서 개인이 아니라 다 기관 단위로 그렇고 경호조직 업무는 경호 상황 발생 여부와 관계없이 평상시에 계속적으로 하지는 않아요. 경호를 보면은 여기에 위기 상황 시에 그때 이제 담당하는 것이죠. 평상시에 계속되는 업무는 아닙니다. 기관 단위로 활동해서 반드시 지휘관이 있어야 되고 지휘를 받은 직원, 경호원 하여금 하급 관리하기 위해서 지휘관, 연무성에서 보급체계 갖춰야 되겠죠. 그죠? 자, 그 다음 문제 보실까요? 경호조직 원칙 체계 통일성 원칙과 관련된 게 뭐냐라고 했어요. 보시면 구성원을 오직 하나의 상급 기관에게만 명령 복종 체제가 있어야 된다. 자, 이거는 이제 지휘 단일성이죠. 지휘 단일성 또는 지휘관 단일성 원칙. 그다음에 국민의 협조가 있어야 된다. 이건 협력성 원칙이죠. 협력성 원칙. 그리고 개인 단위가 아니라 이건 기관 단위 원칙이죠. 구조 정점으로부터 말단에서 통일은 일정 관계 이게 답이에요. 이거는 명령 복종 체제가 이루어져야 되죠. 피라미드 형식으로 이렇게 이루어서 명령하면 복종하더라는 계층 형식으로 이루어지는데 이게 명령 복종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체계 통일성 원칙 이렇게 되니까 4번이 답이겠죠. 자, 그다음 문제 보실까요? 경호 체계 통일성 원칙 물어봤어요. 옳은가? 상하 계급 간의 일정 관계가 이루어져 책임 업무 분담이 이루어지고 명령 복종 체계와 관련해서 이렇게 이루어진다. 이게 체계 통일성 원칙 맞죠? 과학기술 발달로 텔레스코프 지능화되고 있어요. 이거는 이제 전문화해야 된다. 전문화 원칙이고요. 그다음에 경호적 비교할 때 이게 대규모, 이건 대규모성이죠. 국민 속에 적당한 데서 선택을 해야 된다. 이건 협력성과 관련된 원칙이겠죠. 체계 통일성 원칙은 이렇게 지휘 역할, 체계 통일이 이루어야 된다. 그러니까 답이 1번이네요. 자, 그 다음 문제 보실까요? 이게 연결시키는 문제인데, 이제 경호조직이 비록 완벽하고 수가 많다고 하더라도 모든 유해를 인지할 수 없죠. 그렇기 때문에 협력해야 되겠죠, 협력. 국민 협력을 해야 돼요. 경호기관이 다 할 수는 없어요. 이건 국민 협력.
경호 협력성 원칙. 자, 그 다음 문제 보실까요? 경호 조직 원칙에 관해서 옳지 않은 것은 뭐냐? 경호는 업무 성격상 기관 단위로 아니고 기관 단위죠. 개인 단위가 아니라 기관 단위. 긴급성을 요하고 모순 중복되지 않도록 지휘 단일성. 상급 기관의 일정 관계, 책임 분담. 아무튼 책임 분담을 하고요. 명령 복종은 통일돼야 된다는 거죠. 이게 잘 나오는 문장이고요. 완벽한 경호를 위해 국민의 협력성과 관련된 내용이죠. 이렇게 경호 원칙들 자주 출제하는데 어렵진 않아요. 예. 이 원칙들만 잘 이해를 하시면 기출 문장만 잘 보시면 뭐 충분히 맞출 수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